씨, 안녕하세요. 네, 우리 와주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먼저 왼쪽 바라보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아트도 예쁘게 포즈를 취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이제 중간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해녀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담아오셨을지 얼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아트 말고 또 다른 포즈도 있을까요? 아이고, 라트. 좋습니다. 사실 저도 아는 포즈가 많지 않은데 우리 기자님도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실까요? 볼에 손, 이렇게 예쁜 손. 네. 꽃받침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 바다의 꽃이죠? 해녀분들과 우리 송지호 씨 바다의 꽃입니다. 와, 열띤 사진 응원. 네, 송지호 씨께서 다시 인사를 전해주셨고요. 네, 송지호 씨 무대 위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하신 해녀분들을 대표해서 세 분의 해녀 삼촌을 모시고 사진 촬영을 오기숙 해녀 삼촌 그리고 현순심 해녀 삼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삼촌들이랑 송지호 씨 왼쪽을 다 함께 바라봐 주세요. 왼쪽을 바라봐 주시고 왼쪽에 있는 카메라들 보고 편안하게 미소 지어 주시면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JTBC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JTBC! 네, 이제 모두 가운데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삼촌들 혹시 이렇게 손하트 아실까요? 손으로 작은 하트 만들어 주세요. 네, 좋아요. 다 좋아요. 안녕, 반갑습니다. 인사도 좋고요. 하트도 좋고요.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세요. 모두 다 같이 제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들 바라봐 주세요. 오늘 너무나 고운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네 분 그대로 잠시 대기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제작진 분들까지 함께 모시고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식 촬영 감독님, 또 김선희 작가님, 조정훈 PD님, 이재익 PD님, 김동훈 PD님까지 많은 제작진 분들 함께 모시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최대한 모여서 서주시면 사진에 모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님들? 더 모여야 될까요? 아니면 두 줄을 만드는 게 편하실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냥 딱 서로 다닥다닥 붙어주세요. 네, 다닥다닥 붙어서 다 같이 왼쪽을 바라봐 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 가운데에서도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해녀 삼촌들 그새 경력자가 돼가지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이제 오른쪽 다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 둘, 셋, 화이팅! 마무리 포즈는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볼하트 한번 할까요? 네. 제작진 분들께 이런 거 시켜서 죄송합니다. 볼하트 하신 것도 찍어주세요. 네. 맞아요. 가운데 모두 바라봐 주세요. 가운데.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분들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무대를 정비한 후에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삼촌 하는 건 제주에서는 뭐 남자건 여자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삼촌이라고 많이 부른대요. 그래서 해녀분들께도 해녀 삼촌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기자님들 혹시 이따가 질문하실 때 호칭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그냥 해녀 삼촌님 하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허진 국장님부터 순서대로 기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JTBC 허진입니다. 이번 해녀 연출을 하면서 너무 해녀분들에게 감명을 많이 받아서 참 저 스스로 되게 뜻깊은 방송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훈 PD님. 안녕하세요. 이훈 PD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연출하면서 저희 지훈님이 이제 해녀가 되어가는 모습도 너무 감명 깊었지만 저희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은 그런 삼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만약에 해녀 아들이 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지효 씨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지효입니다. 진짜 오늘 이 날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9월인가 10월쯤 찍었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정말 이렇게 저희 딥다이브 코리아를 관심 가져주시면서 이렇게 와주신 거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달 반, 2달 가까이 해녀들의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해녀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우리 삼촌들 앞으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미정 해녀 삼촌. 저는 배우 송지호 씨하고 이 딥다이브 코리아 송지호 해녀 모험에 함께 참가하게 된 해녀 박미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기숙 해녀 삼촌도 간단하게 인사해 주세요. 진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입으로 가까이 가져가 주세요.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기쁘고 송지우님과 같이 해녀 물질을 했다는 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하도리에 사는 오기숙이라고 합니다. 네, 오기숙 해녀 삼촌님이었고요. 우리 마지막 현순심 해녀 삼촌께서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서 이 송지호 씨를 만나가지고 해녀 물질도 이제 경력 50년을 한 제주 해녀 현순심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먼저 허진 국장님께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좀 여쭐게요. 이번 프로그램 JTBC와 BBC 스튜디오가 최초로 공동 제작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기획과 제작 단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획 의도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해녀분들을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해녀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게 가장 강했고요. 송지효 씨의 시선을 통해서 송지효 씨가 이제 해녀가 돼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해녀분들의 강인한 정신과 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맨 마지막에는 내가 해녀하고 되게 친하네 뭐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BBC하고 공동 제작을 하는데 사실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뭐 사실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한국 방송 프로세스에 없는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BBC 친구들하고 사실은 저희가 공통점이 하나 있었던 거는 이 특별한 문화, 이 해녀 문화를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해녀라는 분들과 훨씬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저기 가장 먼저 손들어 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장우영 기자라고 하고요. 처음에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작진분들과 송지효 씨 그리고 삼촌들께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제작진분들께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해녀 역할을 연기하셨던 배우도 있고 실제로 뭐 해남 이력이 있는 트로트 가수도 있는데 여러 스타들 중에서 송지효 씨를 캐스팅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캐스팅 과정에서 뭐 송지효 씨에 대한 뭐 기대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셨는지 궁금하고 뭐 촬영하다가 발견하신 새로운 면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송지효 씨께는 그 딥다이브 코리아 캐스팅 제안 받으시고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캐스팅 수락하시는 과정에서 이모님이 해녀님이셨다고 하셔가지고 조언 받으신 것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예능이나 뭐 사업 같은 것들 좀 이렇게 뭐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침없는 도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녀도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뭐 죽겠네라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해녀 일이 힘든지 뭐 사업이 좀 힘드신지 한번 가볍게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삼촌들께는 이제 송지효 씨가 해녀 한다고 이제 오셨잖아요. 좀 오셨을 때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잘 할 것 같으셨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모든 분들께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제작진 분들께 송지효 씨를 캐스팅한 이유 그리고 기대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지부터 우리 이번에 이후 PD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먼저 송지효 씨를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일단 이모님이 해녀셨다는 거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이모님이 해녀셨다는 건 몰랐고 어머니가 이제 수영선수 출신이셔갖고, 혹시 이 사람 어머니 닮아서 수영 잘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저희가 기획안을 한번 넘겨드렸었죠. 근데 이제 보시고 나서, 이거 자기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민이 많았죠. 이제 저희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송지효 씨는 사실 배우이기도 하고 예능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사업가이신데 과연 다큐멘터리에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과연 진정성 있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과연 해녀들과 동화되어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까? 시청자들에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는 딱 그 한마디에 끌렸어요. 딱 이거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제 저희는 이제 송지효 씨와 함께 이제 가기로 했었고 저희도 이제 송지효 씨를 믿은 만큼 송지효 씨도 저희들을 믿고 해녀분들을 믿어가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무사히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어떠세요? 그 허진 국장님이 보시기에 촬영을 다 마친 지금 송지효 씨에게 발견한 새로운 면모가 있었나요? 뭐 사실은 이미 뭐 알고 계신 사실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막 코피 흘려, 막 콧물 흘려, 막 어떨 때는 침도 흘려. 그래서 제가 배우 지켜드리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방송에서는 많은 부분이 삭제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진솔하게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많이 감동받았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그래도 여배우 지켜드려야 되지 않냐고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송지효 씨 어떠세요? 아까 기자님께서도 캐스팅 제안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소감과 수락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네,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딥다이브 코리아라는 프로젝트에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 A4 용지로 주시는 거? 기획안을 받았을 때 정말 이거는 내 거다라는 느낌이 그냥 딱 왔어요. 그냥 딱 와서 이거는 내가 아니면 아무에게도 아무도 안 했으면 좋겠고 아예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의 가족 구성원을 처음 공개를 하게 됐었던 게 저희 이모가 이제 포항에서 직접 해녀를 또 오래 하셨고,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사실 저에게 있어서, 물론 제가 달리는 프로그램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현장, 연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조금의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왜 이렇게 계속 나는 똑같은 반복적인 루틴으로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해야 되는 건가?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하는 게 나가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저의 모를 그 맨날 똑같은 패턴에 조금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저에게 들어왔고 그게 또 심지어 해녀 이야기고 제가 또 좋아하는 바다 이야기고 가족 구성원 중에 이모가 계셨고 하면서 그냥 운명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거는 제가 해야 되겠어요. 만나자마자 얘기를 전하게 됐었고 그러고 사실 제가 지금 그러면서 사실 제가 사업도 어찌 보면 좀 벌리게 된 이유도 좀 재밌게 살아보고 싶고 더 많은 걸 배우고 싶고 더 많은 걸 얻고 싶은데 이제 참 세월이 민망하게 저에게 이제는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업이라는 것도 하게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연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하게 됐고요. 저희 이모는 지금 실제로 좀 사실 예전 너무 오래전에 해녀 일을 하셔가지고 지금 좀 몸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어떠한 해녀에 대한 팁은 사실 얻지는 못했고요. 제일 가장 저에게 팁을 많이 주신 건 저희 옆에 박미정 삼촌이 사실 저를 가장 많이 하드 트레이닝 해주신 저희 스승님이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무엇이 가장 힘드냐라고 한다면 그냥 어떤 거든 배워가는 과정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해녀도 사실 처음 배워가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고 사업도 배워가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고 연기도 그리고 예능도 어떤 게 더 힘들다가 아니고 그냥 그 배워가는 과정 자체에 힘듦이 있는데 그 힘듦을 저는 즐기고 싶은 마음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마무리를 짓게 된 것 같습니다. 와, 네.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스승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를 가르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네. 우리 박미정 재밌었습니다. 삼촌, 재밌으셨어요? 처음에 송지호 씨가 오셨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 그거보다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또 러닝맨에서 보면 지호 씨가 좀 얌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해녀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처음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러닝맨의 지호 씨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진짜 해녀 할 것 같은 그런 지호 씨였어요. 믿음이 확 생기셨어요. 예,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또 마침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에요. 네. 그래서 또 네, 저희 스승님. 네. 지호 씨에게도 우리- 삼촌들에게도 기숙 삼촌이랑 순신 삼촌도 저희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순신 사실은 제가 해녀될 때 가장 많이 어찌 보면은 걱정을 해주시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해주신 게 사실 순신 삼촌이셨거든요. 진짜요? 할 수 있겠어요? 많이 힘들고 위험해요. 괜찮겠어요? 라고 말씀해서 순신 삼촌이 삼촌 저 처음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삼촌 걱정이 많이 되셨나요? 마이크 잡고 마이크 잡고.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그 제주도의 그 촉박한 땅에서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바다에 이제 육지부에도 이제 물질 나가고 처음 배울 때는 우리도 그렇게 막 어렵고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쁘고 연예인이 와서 아이고 물질을 하겠다고 이제 배우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고된 일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질을 왜 배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처음 왔을 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박미정 이제 해녀님이 처음으로 이틀을 배워주고 그 다음에 이 언니가 배워주고 다음에는 했는데 제가 했는데 보니까 정말 물질을 우리같이 배워가지고 하려면은 정말 물질하는 해녀가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칭찬도 해주고 처음에는 이제 못할 것 같다고 이제 나무랐는데 아니 같이 해보니까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런닝맨에도 우리도 자꾸 그거 이제 자꾸 봅니다. 그래서 이 치오 씨 하는 것도 보고 오늘도 런닝맨에 그분들 이제 같이 하는 분들도 여기에 올까봐 한번 얼굴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왔어요. 너무나 이제 해녀질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다큐멘터리를 한다면은 이제 잘 할 것 같고 또 만약에 해녀질을 다른 것을 다 포기해가지고 해녀질을 한다면은 1등 해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칭찬하고 싶어서 칭찬했어요. 와. 우리 기숙 삼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처음에 온 때는 정말로 물질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제주도 말로 여망저. 되게 여망저요? 욕심도 있고, 예, 무조건 들어가야지 막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갖고 나와야 된다는 욕심이 많고 여망지게 잘냈어. 잘합시다. 여망지게 잘했으다. 나왔습니다. 예, 해줘.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으다. 와, 이렇게 스승님께 인정받은 그 정도면 제자가 됐어요. 제주도 해녀 될 권리가 있는 것 같아. 잘해. 아니, 보니까 완전 제주도 말로 여망지게 잘해요. 여망지게 이거 아마 기사 욕심도 제목으로 있고. 여망지게 잘했수다 기사 제목 나온 것 같아요. 태왁도 지호 씨가 직접 만드시고. 원래 태학은 해녀님들이 직접 만드세요. 네네. 본인이 직접 만드시고 본인의 이제 그 능력만큼 사이즈를 만드는데 저는 이제 기숙 삼촌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죠. 어머나. 태학도 나가 만드는 거 훈련을 시켜가지고 잘 만들었어. 옆에서 가르쳐 주셔서 같이 만드셨군요. 예, 나가 재료를 해오니까 지호가 네. 잘 만들더라고. 걷는 대로. 제주도 말로 걷는 대로. 왜냐면 태학은 저는 만들 줄도 모르고 처음 봤다. 저희 이모께서 하는 걸 초등학교 때 보고 뭐 저는 그걸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직접 해녀분들이 만드시고 또 거기다 이름도 자기 거를 적으시고 하는 거를 직접 이제 기숙삼촌이랑 같이 했죠.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왔어요. 네, 잘 납디다. 우리 스승님들의 칭찬이 너무나 많이 제주도 나오고 사람이 제주도 있는데요. 말려야지. 네, 우리 일단 여기까지 또 스토리를 들어보고 저는 이유 PD님과 송지우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공개된 폭삭 소가수다로 제주 해녀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딥다이브 코리아 팀이 좀 바통을 이어받으며 기대감과 부담감이 공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폭삭이 쏘아올린 해녀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이를 통해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럼 먼저 답변을 들어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호 PD님, 폭삭 소가수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바통을 이어받는 입장에서 기대감이나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사실 폭삭의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느낌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저희가 뭐 그쪽에서 제작을 하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 사실도 몰랐고 저희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제주의 해녀가 이제 BBC를 통해서 이제 더 넓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저희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폭삭 소가수다가 이제 공개가 되었고 그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를 저도 아직 다는 못 봤는데 시청을 하면서 이제 이게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 그런 고민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딥다이브 코리아와 폭삭 소가수다 자체는 이제 좀 결이 다른 장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이 없진 않겠죠. 영향이 없진 않겠는데 이제 저희는 뭐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 송지효 씨 첨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유 PD님이랑 조금 다르게, 네, 저는 좀, 흥행을 좀 저희한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좋은 영향이. 네. 왜냐면 폭삭 소가수다가 사실은 해녀님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런 애환이나 정말 해녀님들의 아픔이나 애환, 정말 그런 마음들이 폭삭 소가수다에 조금 들어가 있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강인한 제주의 여성상을 그리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폭삭 소가수다를 저희 거를 보시고 폭삭 소가수다를 다시 보신다면 더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를 보시다가 저희 거를 보셔도 해녀들의 마음이 해녀님들이 얼마나 힘든 직업군을 가졌기에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폭삭 소가수다에 뭐 흥행을 좀 미친다, 저희한테 좀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하죠. 뭐 네. 물론 결은 다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여자로 살고 싶지 해녀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부분을 보고 우리 삼촌이셨군요. 미정 삼촌이셨군요. 그거 보고 저는 드라마를 먼저 본 입장에서 이건 찐이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더 디테일하고 내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겠죠? 그래서 이건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저도 좋겠고 또 제작 단계부터 그걸 고안했던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진짜 해녀의 삶, 해녀이자 엄마의 삶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기자님께서 송지효 씨께도 질문이 있다 하셨는데, 네, 이 안경 쓰신 하얀 옷의 기자님께 질문 받겠습니다. 제작진분들께 궁금한 점인데요. 전지현 기자님. 아니요, 정진영이요. 네. 그 제작진들께 궁금한 점인데, 그 해녀 아이템을 어떻게 다큐멘터리 소재로 가지고 오시게 된 건지 좀 계기가 있다면 뭔지 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BBC 쪽에서는 이 해녀 문화의 어떤 점에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 어떤 점을 조명하고 싶어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허진 국장님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녀를 다큐멘터리 소재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또 BBC에서는 어떤 점을 또 들여다보고 싶어 했는지. 사실 해녀라는 소재는 이제 한국에서 이미 이제 다큐멘터리가 다수의 작품이 제작되어 있고, 사실 5년에서 1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는 아마 꽤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제작되고 그 해녀라는 소재가 그때 이제 막 선풍적으로 막 뭐 서로 앞다퉈 다루는 소재였는데, 저희는 사실 그래서 처음에 BBC하고 이제 그 기획 단계에서 소재를 막 이야기할 때, 해녀를 이제 저쪽에서 관심을 먼저 보였어요. BBC에서 먼저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해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해녀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또 똑같이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은 파타고니아나 애플에서 해녀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BBC가 근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 얘기했던 거는, 한국의 그 해녀 당연히 그 다큐멘터리 많이 만드는 거 알고 있는데,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큐멘터리였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어렵지 않게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실은 그 지호님을 처음에 섭외했으면 좋겠다, 캐스팅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BBC 쪽이었어요. BBC 쪽에서 송지호님이 너무 잘할 것 같고, 뭐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잘 뵙기 전에는 근데 한국의 여배우가 과연 정말 해녀 물질을 정말 할까? 혹시 와서 무섭다고 안 하거나 발만 담그고 가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걱정된다. BBC 자체 전달했는데 그래도 한번 지호님 한번 모시고 좀 친근한 해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자 이제 제안을 했고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이 프로그램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 순서가 있었네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일단 제작진에게 그 촬영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고, 그 송지호 씨는 이제 해녀를 도전하게 됐는데 막상 하겠다고 했으나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며, 또 좀 반복적인 일상의 회의감을 느껴서 이 해녀 도전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 이후에 좀 삶에 있어서 달라진 마인드라든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송지호 씨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점은 없었는지. 힘든 거는 사실 웃음만 봐도 알 것 같아요. 힘든 게 너무 많은데 가장 원초적인 게 저는 가장 힘들더라고요. 어떤 거? 삼촌들이 너무 부지런하세요. 정말 삼촌들이 너무 부지런하셔서 아침 예를 들어서 6시부터 물질이 시작이면 5시부터 와서 계세요. 그럼 저는 4시 반부터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힘든 부분이었고, 기술적인 부분은 물에 들어가서 잠수를 저는 삼촌들을 보면서 당연히 제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물에 들어가는 것부터 안 된다라는 생각에 거기서 처음 첫 좌절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밤마다 생각하고 하면서 삼촌 덕분에 이제 또 여기는 안 계시는 혜리 선배님 덕분에 제가 또 하게 되었고, 또 다음에 정말 힘든 걸 사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든데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미션이 있었는데 그때 압력 차이로 인해서 의욕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거가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사실 나중에 지금 그 예고편에 나왔나요? 저체온증이 왔어요, 한번. 저체온증이 왔을 때 사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안 되는 게 어딨어라는 마인드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기서 오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무너진, 멘탈의 무너짐에서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었죠. 네. 그리고 또 질문 하나가 뭐였죠? 나중에 이제 어떤 일상의 어떤 회의감 같은 게 있었는데 변화가 있었나요? 네, 저 정말 많이 있었던 게, 여기 계신 해녀 우리 삼촌분들,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우리 해녀 삼촌분들은 모두 다가 우리 해녀라는 직업은 하루 일상의 그냥 한 부분이세요. 아침에 물질을 나가시고, 점심엔 밭일을 나가시고, 저녁엔 가정일을 하시고, 주무시고, 또 해녀 물질을 하시고, 밭일을 하시고, 가정일을 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고, 또 물질 하시고, 이 모든 생활의 반복 중에 반복을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이신데, 그 분들이 50년을 하신 우리 기숙삼촌이 계시고, 정말 40년 하신 순신삼촌, 그리고 아직 후배지만 정말 저희 대상군이 미정삼촌,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삼촌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 하루 일과가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힘듦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투덜거림이나 자기의 삶의 불평이나 불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정말 과한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소중한지 몰랐구나라는 생각에 좀 많이 제가 저를 좀
질타를 좀 하게 되는 시간이면서 하루하루 그리고 저의 일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감사한 하루하루가 되는 저의 좀 날들이 되는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뀐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점도 많았지만 정말 큰 깨달음과 또 변화를 겪으신 것 같아요. 삼촌들은 지금은 그런 기술적으로 이퀄라이징이라는 거를 실제로 지금 뭐 젊은 해녀들은 하는데 평형 압력이라고 압력과 저의 이제 압력 평형이래요. 죄송해요. 압력 평형을 해야 되는데 압력 평형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참으면서 들어가신 해녀분들께서는 실제로 물에 들어가시기 전에 약을 꼭 항상 드시고 들어가세요. 그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언제나 하시는 이 분들이 그런 모든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시는 그런 일상에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거를 몰랐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이 계시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좀 여럿 있거든요. 잠시 질문이 없는 틈을 타서 또 좀 제가 궁금했던 걸 좀 여쭤본다면 지금 이렇게 송지효 씨에게 해녀로서 힘들었던 점들을 듣고 나니까 우리 삼촌들에게 힘들지만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정 삼촌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람된 거는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내가 해녀라는 그 자체가 나는 마음속으로는 늘 싫었거든요. 근데 또 해녀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아무튼 기분 좋게 참석했습니다. 네, 영광이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기숙 삼촌은요?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언제예요? 는 바다에서 물건 해가지고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또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것이 보람이고 또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나무미 부서져도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 직업은 정말로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자고 이제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다 공부를 시켰고 그냥 잘 된 거 그걸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해녀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을 열심히 키우신 거 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 순심 삼촌도 저는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송지효 씨를 이제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처음 하는 일도 이제 서먹서먹 아니고 성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서먹서먹 아니가지고 물질도 같이 하는데 나는 이제 물질을 이제 왜 힘든 일을 하느냐고 했었는데 같이 해보니 그렇게 좋았어요. 성질도 좋고 그래서 말씀도 잘 나누고 이제 하고 너무나도 이제 우리를 이제 막 고생한다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이 송지효 씨가 걱정해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오늘날 또 이제 또 초청해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이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도 오늘 이렇게 삼촌들과의 만남이 참 귀하고 영광스럽고 소중한 날이에요. 제작진분들께 촬영 기간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하나를 빼먹었었네요. 네, 우리 국장님, 이번엔 PD님께서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 총 제작 기간은 BBC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 것부터 따지면은 기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실제 촬영 기간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촬영을 하면서 이제 지호님께서 이제 사실 다른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계속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제 전혀
힘들어하는 내색 없이 이제 촬영에 임해주셨는데 처음에 제일 걱정됐던 게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연예인이 물에 들어가서 조금 하다가 나오는 거 뭐하러 찍어? 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이 제일 많아서 사실 저희도 그런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이제 지호님께서 해녀 삼촌들과 너무 잘 지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실제로 이제 해녀 훈련도 열심히 받았고 실제로 물질에 나가서 본인이 또 이제 엄청 많이 잡아오셔서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고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녀에서 제일 낮은 계급을 똥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지호님은 해녀가 되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촬영을 잘 마무리했었습니다. 네, 촬영 기간에 힘든 점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제작진 분들에게도 힘든 점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연출을 최소화하는데 물질을 하러 갔는데 지호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네. 근데 다큐멘터리인데 뭐 이게 좀 갈등도 있고 뭐 이렇게 좀 포기할 것 같은 뭐 이렇게 상황도 생기고 뭐 집에 간다 그러고 막 때도 쓰고 이래야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풍성해질 것 같은데 네. 단 한 번도 거절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무조건 자기는 시도한다 그러고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그래서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야 이게 내용이 나오겠니? 이게 되게 막 열심히만 하고 막 극적인 연출이 필요한데 막 다 말이에요. 잘하고 막 그래서 되게 그게 그 점이 되게 저희가 막 고민했던 부분이고 되게 힘들었어요. 네, 진짜. 와, 이건 참 좋으면서도 나쁘고 나쁘면서도 좋고 이건 참 곤란해졌네요. 제작진이 우리 송지훈님의 열정과 뭐든지 도전하는 그 정신 때문에. 하지만 저는 송지훈 씨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YTN스타 최보람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송지효 씨랑 해녀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송지효 씨는 그 지난 촬영 되돌아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언제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해녀분들은 어쨌든 방송국에서 이렇게 카메라 가져와서 찍어 가셨는데 이 방송 됐을 때 보시는 분들이 뭘 느끼셨으면 좋겠는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송지호 씨 먼저 기억에 남는 순간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하나도 저희는 짜지를 않았어요. 짠 것도 없고 얘기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첫날 돌고래를 봤어요. 첫날이요? 네, 첫날 도착하자마자 돌고래를 봤는데 곰새기를 봤어요? 에? 곰새기. 곰색이 아니고 남방큰 돌고래를 남방큰 돌고래를 봤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제주도를 떠나는 마지막 날 그 돌고래 때가 또 왔어요. 근데 돌고래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없거든요. 그냥 얘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건데 정말 희한하게 제가 오는 날 반겨주듯이 지나가고 제가 가는 날 잘 가라고 인사하듯이 간 게 어찌 보면은 정말 기억에 정말 많이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또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거는 좀 약간 좀 딥한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이거 뭐냐. 물안경이요? 스킨스쿠버. 호흡 장비요? 네. 호흡기를 차고 10m 넘게 들어갔을 때 바닷속을 보니 정말 바닷속에 물고기들과 해산물들과 그 어떤 생명들이 질서가 있고 서로 공존을 하면서
서로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걸 느끼면서 아, 이들의 세상을 파괴하는 게 이들이 아닌 우리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과 우리겠다라는 생각에 좀 이들의 공존하는 세상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지금 많이 드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죠. 환경운동 같은 얘기긴 한데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요, 환경운동과 같은 얘기가 아니라 사실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이라 해녀 문화뿐만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그 돌고래 이야기도 너무 신기하고요. 네, 돌고래부터 그리고 우리 삼촌들 질문이 네, 우리 삼촌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거예요, 방송을. 그럼 그분들이 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방금 조금 보여줬잖아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눈물 났어요. 울었어. 아유, 오셨군요. 근데 그 해녀들이 그 무서움, 두려움, 돈도 돈이지만 그런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지. 아이고, 지금 가슴이 먹먹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뭔 말을 또 그래. 네, 우리 기숙 삼촌 시청자분들이 뭘 느끼셨으면 좋을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걸 느껴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다가 점점 오염이 돼가고 우리 해녀들이 작업할 그 물건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옛날보다는 바다 이제 그런 색깔도 다르고 밑에 가면은 그 해초들도 많이 이제 사라져가고 그게 나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순심 할머니, 순심 삼촌은요? 시청자분들이 뭘 꼭 깨닫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을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밤에 이 방송을 보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 송지호님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물질 배우는 과정에서 너무 충실하고 막 이 해녀를 하려면은 이제 심폐가 건강해야 물질을 하거든요. 물 밑에 가면은 이제 물건이 막 깔려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 뭐 있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다 꺼내가지고 한 번에 가져오는 그런 이제 제주도 말로 이제 그 욕심이라는 것을 악발이라고 해요. 악발이. 네. 그렇게 악발이처럼 이제 물질도 잘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잘했다고 이제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칭찬하고 싶어요. 만약에 물질을 이제 우리랑 같이 한다면 우리는 이제 잠깐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물질 하는 것이 이제 100점에서 110점을 주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죠. 이제 경력도 없고 그렇게 이제 잘 앞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100점 만점에 120점도 줄 수 있다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삼촌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정리하면은 우리 제작진 분들은 친근한 해녀님들을 다루시길 바라셨을 텐데 사실 해녀님들은 제가 체험을 해본 결과 바다 아까 마지막 노래처럼 바다가 엄마고 모든 힘듦, 기쁨, 애환 그리고 모든 감정을 바다에서 표출하고 그 바다에서 자기를 던지면서 일을 하시면서 오는 그 힘듦을 삼촌들도 느끼시지만 티를 안 내시는 거거든요. 사실 삼촌들도 여자고 삼촌들도 한 가정의 주부시고 여성이고 그리고 어느 남편의 아내이자 누구의 엄마인데 어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시면서
50년, 60년, 70년을 하시면서 자기 생활을 포기하시고 해녀라는 직업을 선택하시면서 오는 이 시간의 그 애환을 사실 저는 그 부분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삼촌들의 생활, 삼촌들의 고통,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인한 제주의 어멍들이 탄생해서 제주를 지켰음을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 미정 삼촌이 하신 거고 네. 또 우리 기숙 삼촌은 이제 사실 저희가 해녀들이 후배들이 많이 없어요. 후배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은 후배 양성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해녀라는 건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이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인데 우리 문화유산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을 지키려면은 대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잡히는 해산물과 뭔가의 수입 창출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해녀들도 이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바다가 너무 많이 아프고 오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기숙삼촌께서는 말씀하신 거고 이제 순신삼촌께서는 아마 또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시청자들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해녀분들께서 물질을 하실 때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또 바다가 오염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또 어떠실지 저희가 같이 공감하면서 또 느끼면서 보고 이렇게 송지효 씨의 도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해녀 삼촌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도 또 힘을 얻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어느덧 너무나 아쉽지만 시간이 지난 관계로 제작 발표회를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아주 의미 깊은 스승의 날 밤 자정인데요. 저희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듣고서 좀 더 궁금한 게 생겨서요. 그 해녀 소재를 먼저 BBC에서 제안해 주셨다고 해서 해녀 문화의 어떤 점을 좀 특별하게 보고서 시청자한테 해녀가 편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지도 궁금하고, 송지효 씨가 해녀분들이랑 같이 지내시면서 느낀 그 BBC가 주목했을 법한 그런 특별한 점이 이거였구나 느끼신 게 뭐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BBC 측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를 해녀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그 아시아 분들이, 어떻게 여자들이 저렇게 그 남자들처럼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저런 작업을 하지? 저들은 왜 저런 작업을 하지? 왜 이렇게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들을 왜 여자분들이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호흡기를 달고 들어가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면 훨씬 더 작업 능률도 높고 그런 작업 능률도 높고 수익도 훨씬 많을 텐데 왜 그런 것도 장치도 없이 왜 들어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실제로 해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해녀분들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유럽에서 봤을 때 한국에 관심 있는 지역 1위가 제주도였고요. 인물 중에서는 해녀가 1위였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봤을 때. 그래서 그 두 개가 일치하는 곳, 그러니까 제주에서 저희가 해녀분들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친근하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이제 지효님하고 이제 삼촌들하고 보시는 것처럼 너무 친해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정말 저 시청자분들이 지효님만큼 삼촌들하고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송지효 씨 가까이에서 이제 해녀라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시고 해녀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이래서 주목을 했었던 거구나 하고 느끼셨던 게 있나요? 저를요? 그러니까 해녀에 대해서. 해녀를요? 네. 사실 제가 요번에 그날 2주일 동안 해외 프로모션, 그러니까
딥다이브 코리아 홍보를 위해서 프로모션을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녀라는 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말레이시아나 대만도 해녀가 있는데 같이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분들은 해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소수만 남아있으시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해녀라는 직업 자체를 너무 신기하게 보시고 어떻게 산소통이 없이 들어가서 그 숨에서 이만큼의 생산량을 잡아올 수 있냐라는 거에서 굉장히 신기함을 또 느끼시고 하면서 느낀 거는 해녀들은 자기의 숨을 참을 만큼 자기의 능력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 그러면서 공동체 또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개개인의 작업으로 인해서 하는 정말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희소성 있는 직업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해보고 싶다. 자기들도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추천을 많이 했죠. 하도리에 해녀 체험장이 있으니까 가봐라. 1년 365일 하니까 가봐라. 라면서 얘기도 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해녀라는 직업은 스킨스쿠버에 대한 그런 지식들은 많지만 해녀라는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그 부분을 굳이 노력해서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보시면서 좀 해녀라는 직업 자체가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자연과 공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인지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해녀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인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됐으니까요. 우리 마무리 인사 한마디씩 들어보고, 네,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촌들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배우 송지호 씨 이제 덕분에 여기에 저희가 참가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또 해녀라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싫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참 해녀라는 이름이 또 한편으로 좀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영광이었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삼촌들 마지막 인사 안 남기고 싶으실까요? 진짜 해녀라는 직업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게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많이 시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12시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해녀가 되어서 이제 그 송지호 양이 이제 그 해녀 물질을 배웠다는 그 자부심에서 같이 여기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제 또 우리 제주도 이제 바다가 이제 오염도 되고 이제 물건도 없고 하는데 이 다큐멘터리 하느라고 이제 막 고생도 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하는 거를 이제 시청해 보는 사람들 안타까이 생각해 주셔서 이제 감사히 이제 평가를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라는 것밖에. 정말 진정한 스승님의 마음이에요. 네, 우리 송지호 씨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저라는 송지호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딥다이브 코리아를 찍어서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서 이렇게 와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고요. 사실은 저는 해녀들의 삶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해녀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해녀의 삶, 그리고 해녀의 애환, 그리고 해녀의 강인함, 그리고 제주 어멍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작가님들, 그리고 우리 JTBC 팀들, 우리 해녀 삼촌들, 그리고 BBC 팀들, 우리 촬영팀, 그리고 또 같이 해준 우리 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좋은 기사 많이 내주시고 저희 해녀라는 문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피디님, 국장님도 짧게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해녀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딥다이브 코리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5월 15일 밤 12시 첫 방송입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밤 12시에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많이 보시면서 많이 웃어주시고 많이 즐겨주세요. 다큐멘터리지만 막 저희가 어렵게 막 무겁게 찍지 않아서 많이 즐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2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혼숙녀 다음에 방송한대요. 많이 기사 좀 써주세요. 이혼숙녀 다음에 방송한다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후 PD님께서 하실 말씀까지 우리 송지호 씨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밤, 15일 밤 1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밤에 하니까요. 꼭 오늘 첫 방송되는 딥다이브 코리아 송지호의 해녀모험 봐주시고 바이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작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JTBC의 김하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